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최근 KF-21 기술 유출 관련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출된 자료는 USB 7개 분량의 총 20GB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략 물자 목록과 국방과학기술 자료라고 하는데 설계도면은 다행히 없었다고 하죠. 문제는 해당 자료들이 올해 초가 아니라 최소 7년 전 공동개발 초기에 유출되어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자료 유출이 장기간에 걸쳐서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설계도 유출이 없었다면 이 일을 이용해서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 퇴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 관련 사우디와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KF-21의 추후 개발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수출형인 KF-21SA를 언급한 것입니다. SA는 현재 수출 협의 중인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했죠. 이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KF-21 프로젝트의 유일한 협력국 지위를 잃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인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에 갔은 행패를 다 부려왔는데 막상 한국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되자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여태껏 한국에 쌓았던 업보들이 2배, 3배로 돌아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취한 태도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되려 허세를 부리고 나선 것이죠. 인니는 한국이 절대로 자기들을 사업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사우디와의 협력 역시 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듣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까지 시도했던 주제에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싶지만요. 인니가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이런 허세를 부린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인니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에 분담금 규모를 3분의 1로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그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받겠다고 거래를 걸어왔죠. 빚쟁이도 아니고 인니한테 돈 달라고 독촉하기도 지긋지긋해졌던 한국은 이 기회에 이들과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기술력이 전혀 없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체납하는 동안 개발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당해서 KF-21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릅니다. 따라서 3분의 1로 기술 이전 수준을 줄이면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아까울 만한 기술은 싹 다 빼고 넘기더라도 이들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마저도 6천억으로 줄어든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을 셈입니다. 이 정도면 봐줄 만큼 봐줬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과 기술 유출 사건 당시 KF-21 관련 핵심적인 정보를 조금이라도 획득했을 가능성입니다. KAI 및 방사청 당국에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니가 꼬리를 밟힐 경우에는 철저한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KF-21 관련 중대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협력 그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점잖게 표현했을 뿐 이는 그냥 쫓아내겠다고 말한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이번에 확인된 유출 자료만 가지고도 사실 한국은 인니를 그냥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공동개발국 지위가 박탈되면 그때부터는 인니가 훔쳐간 기술에 대한 법적 공방에 돌입해야겠죠. 그때가 되면 인니가 뒤늦게 돈을 주겠다고 해도 늦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착하게 굴 나라였다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우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인도네시아 측은 이에 반응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이 인니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다가는 사우디의 투자가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의 6월 19일자 기사로 이들은 빈살만 왕세자와 살만 국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사우디 투자 때문에라도 절대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사우디가 그간 한국과 맺었던 천공이나 천무 등의 계약을 언급하면서 양국 방산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짐짓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이야기가 되면 상황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첫 번째 고객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KF21의 성능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KF21을 얼마나 판매하는지는 인도네시아가 사용해본 첫 인상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되려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니 당황스러울 지경이죠. 이들의 주장은 당연히 헛소리입니다. 인니의 논리에 반박해보자면 지금 KF21을 원하는 국가가 인니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첫 인상이 중요하다면 첫 수출을 뭐하러 인니를 주겠냐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이 T-50이나 웅비 등 다른 항공기를 인도네시아에 잘 팔아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정비 불량으로 추락시킨 게 지금까지 대체 몇 대인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이 과거 한국 방산이 처음 팔로 개척을 할 때에 도움이 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한국 무기의 이미지에는 솔직히 악영향을 끼친 점이 더 큽니다. 차라리 한국 대신 첫 실전을 완벽하게 수행해준 필리핀 쪽이 한국에게는 더 도움이 됐죠. 인도네시아가 감히 저런 발언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사용 후기가 없으면 사우디가 KF21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체계적인 전투기 테스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전에 투입해볼 만한 상황이 한국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게 시험 비행 외에 뭐가 더 있어서 저런 말을 하나 싶은데요. 반면 한국은 직접 개발하면서 모든 상황을 가정한 100번의 시험 비행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장 시험까지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일개 프로젝트 참가국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사용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KF21 도입에 앞서 누군가의 후기를 참고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쪽의 데이터를 참고할까요? 인도네시아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왜인지 몰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몇 개월 전에도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매체에서 사우디의 살만 국왕이 인도네시아의 라팔 구매 결정을 따라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던 바 있죠. 인도네시아는 과거 이슬람 세력과의 의심스러운 관계성을 지적당해 미국으로부터 F-35 도입을 거부당했던 바 있습니다. 이들이 KF-21 프로젝트에 발을 담근 것도 이 사건으로부터 번진 것이었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그 외 수많은 전투기들을 구매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줄 분담금가까지 떼먹어가면서 F-15와 라팔을 구매했죠. 물론 아직까지 KF-21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전투기 도입은 사실 유례가 없는 삽질입니다. 무기 통합이나 정비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무기 도입처는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니처럼 한 번에 세계국에게서 비슷한 성능 수준의 전투기를 구매해오는 것은 보통은 정비 인력의 낭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죠. 인니 정부의 편을 드는 언론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사우디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당시 F-35의 도입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라팔의 도입을 협상하러 유럽으로 향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를 사례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좋은 선례를 따라 살만 국왕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핑계를 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죠.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정비 용이성을 제 발로 걷어차는 중구난방 도입 사업을 벤치마킹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돈이 많기로써니 전투기 컬렉션이라도 만드는 듯한 도입 사업을 벌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사우디가 라팔을 사기는 했을까요? 그것조차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해 2월 이런 기사가 나올 당시에도 협상 중이었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사우디는 차라리 KF-21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처럼 보이죠. 결국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공허할 뿐인데요. 이들이 이 정도로 아무 말이나 뱉어대는 것을 보면 역으로 이들이 꽤나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이 기술 유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서 사업에서 배제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20GB의 유출 기술은 자료 유형에 따라서는 매우 소량일 수도 있지만 한국 측이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고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물증을 만들어 놓으면 인니를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려도 그쪽에서 토달 말이 없을 테니까요. 인니는 그동안 KF-21을 구매하기는 했지만 자기들에게는 F-15도 있고 라팔도 있다면서 허세를 부려왔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KF-21이 계약에서 아예 빠져버리면 곤란해지는 것은 인니였습니다. 조달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KF-21은 한국으로부터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수량가까지 확보가 빨랐겠죠. 반면 F-15나 라팔은 미국과 프랑스가 만들어서 넘겨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들을 상대로 납기를 재촉하거나 압박을 걸 만한 정치적 카드가 있을까요? 미국과 프랑스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는 동안 인니는 숨통을 조여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인도네시아와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투나 제도의 문제인데요. 이곳의 해역은 황금어장인데다가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라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이 지역을 무단으로 집어넣었고 2016년부터 인니와 중국은 이곳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해 침몰시키기까지 하는 등 생각보다 분쟁 강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나서서 툭 건드리면 볼링핀처럼 쓰러질 허접한 전력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저항할 무기를 빨리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F-21 역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한국이 인니를 손절하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이죠. 그간 국제사회 이곳저곳에 다 뒤통수를 치고 다녀서 신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니는 이번에 한국을 놓치면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에게 또 무기를 팔아주겠습니까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니를 내치고 오랜 울분을 씻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